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핵발전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오늘은 핵발전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핵폐기물에 대한 것만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제목을 핵폐기물 10만 년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10만 년이라는 세월이 사실 상상이 안 되실 텐데 왜 10만 년의 책임이라고 했는지를 이 강의가 끝나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발전소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업 운전을 시작한 게 1978년도였거든요. 근데 핵발전소가 가동되는 그 순간부터 핵폐기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40년 동안 핵폐기물이 나왔다는 건데 그 많은 핵폐기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간략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개의 부지에 24개의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2개는 영구 정지가 됐죠.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전체 전기를 생산하는 많은 설비들이 있습니다. 화력도 있고 석탄도 있고 뭐 바이오 이런 게 있는데 이 핵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약 20% 정도, 설비의 비중으로 보면 20%고 그 설비를 얼마나 가동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발전량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쓰는 전기 전체에서 핵발전소가 만드는 전기를 얼마나 쓰느냐. 사람들은 핵발전소 멈춰야 된다 그러면 당장 막 블랙아웃이 돼서 막 전기가 다 막 멈출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전기의 최대 25% 정도밖에 사실은 이 핵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핵발전소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핵발전소가 이렇게 전국에 4개의 부지에 24개의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되고 있는데 핵폐기물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 불행하게도 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그냥 핵발전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40년 동안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핵폐기물도 같이 끌어안고 있는 핵폐기장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핵발전소 위치를 지도에서 보시면 다 어딘가요? 바닷가 근처. 그죠? 그리고 대도시가 아니죠. 다 작은 시골 마을들입니다. 과거에 핵발전소가 들어설 때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이다. 이건 무조건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수용을 다 했던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90년대 이후에는 새로운 핵발전소 들어가려고 하면 주민들이 막 저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이제 많이 짓지는 못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핵발전소를 국가가 주도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주민들한테 여기에 핵발전소가 있으면 핵폐기물도 쌓인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면 도대체 핵폐기물은 우리가 말은 핵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 자, 핵폐기물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고준이라는 거는 아주 뜨겁고 방사능의 수치가 굉장히 높은 고준위 핵폐기물이 있고요. 이것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너무나 위험한 중저진 핵폐기물로 이거는 국제적인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동되는 핵발전소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24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20기는 경수로용 핵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4m 정도의 크기의 이 핵연료봉을 넣어서 가동을 하는 거고요. 월성 핵발전소에 있는 월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가 바로 중수로용 핵발전소라고 해서 이 50cm 정도 되는 연료봉을 약 380개 정도를 이렇게 끼워 넣어서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에 따라서 고준위 핵폐기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것이 사용하고 난 이 핵연료봉이 대표적인 고준위 핵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저진 핵폐기물은 그 핵발전소를 가동하면서 나오는 진짜 장갑부터 시작해서 이걸 제외한 모든 폐기물을 중저준위 핵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방패장이 있어요. 경주에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약 한 300m 정도의 지하 동굴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 노란 드럼통, 가운데 보시죠? 이 노란 드럼통 안에 이 핵폐기물을 넣어서 그냥 보관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어떤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을 파서
이 드럼통을 그냥 보관하는 건데요. 이 드럼통 하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300만 원 정도입니다. 특히나 경주의 지금 그 방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층이 굉장히 약한 지대에 있고, 그 다음에 그 방패장 주변에 흐르는 지하수가 굉장히 많아서 공사 과정에서도 방수천을 덮어가면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경주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이 직접 그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기가 언제 문제가 될지 모르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을 저는 울산에 살기 때문에 직접 겪었는데요. 사실은 이 지진 대 위에 이게 다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패장도 안전하지 않다. 자, 경수로형에서 나오는 핵폐기물 아까 보여드린 이 그림하고 중수령 이게 있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방사능 수치가 높다, 이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양도 문제입니다. 그 20기에서 1년에 나오는 이 핵폐기물의 양이 1년에 약 400톤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월성 핵발전소에 있는 월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이 4기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양이 1년에 350톤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월성 핵발전소는 좀 조기 중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월성에서 나오는 것이든 아니면 나머지 지역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이든 간에 옆에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온자로에서 수명이 다해서 막 꺼낸 이 핵폐기물이 어느 정도나 방사능 수치가 높냐면은 1m 거리에 시간당 10만 시, 사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이 수치인데요. 10만 시버트가 피폭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시버트는. 거기에 노출되면 그냥 중추신경이 마비돼서 거의 직사를 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그리고 이거를 약 10년 동안 좀 식혀서, 열도 식히고 방사능도 조금 이렇게 붕괴가 덜 일어나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상태로 보더라도 여전히 1000시버트인데, 보통 우리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 방사능에도 노출되고, 뭐 병원에 가서 CT를 찍는다든가 이럴 때도 노출이 되잖아요. 1년에 약 1시버트 정도를 노출이 되는 것을 굉장히 이제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수치라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수치라는 것을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도 문제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갖는 이 위험성도 굉장히 문제라는 거고요. 자, 그럼 핵발전소에서 나와서 이렇게 수명이 다한 이 핵폐기물을 어떻게 그럼 보관을 하고 있을까? 일단은 수조처럼, 커다란 수조처럼 생긴 곳에다가 이 핵폐기물이 지금 핵발전소에서 딱 꺼내면 너무 고방사능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식혀야 됩니다. 그래서 수조에다 그냥 담가 놓습니다. 다른 기술적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수조에다가 5년에서 6년 정도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에 원래는 보통 5년에서 6년 정도만 쌓아놓고 나머지 제대로 처분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40년 지금 수조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에는 이 습식 저장 시설을 핵발전소를 만들 때 같이 만들어서 나오면 담그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핵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면 이 간격이 저장하는 간격이 좀 넓었었는데 다른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다 계속 써야 되니까 이걸 계속 이제 간격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밀하게 이제 저장하기 시작해서 그만큼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속에 담그는 것뿐만 아니라 공기 중으로 식혀서 공기 중에 이렇게 냉각시키는, 공기로 냉각시키는 건식 저장 시설이 있는데 이 건식 저장 시설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월성 핵발전소에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핵폐기량을 봤잖아요. 월성에 있는 4개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량이 20개에서 나오는 핵폐기량에 거의 버금가기 때문에 이 습식 저장 시설만으로는 이미 포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월성 핵발전소에만 이렇게 이제 습식 저장 시설 말고 건식 저장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그 원통형처럼 생긴 건식 저장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미 이것도 다 포화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그 콘크리트 건물처럼 생긴 건식 저장 시설의 이름이 맥스터입니다. 맥스터가 이 저장 시설 이름이 맥스터입니다.
이거를 7동을 만들었어요. 다 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한수원이 추가로 이 맥스터를 더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 옆에 있는 원통형을 안 만들고 이걸 만드냐? 이 핵 연료 다발로 따지면 한 6,000다발 정도를 이 맥스터가 더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콘크리트 사일러 방식이 아니라 맥스터 저장 시설을 더 추가로 만들려고 하고, 콘크리트 사일러 방식은 자리를 많이 차지합니다. 굉장히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이 맥스터 방식은 좁은 부지 안에 많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7동을 더 짓겠다라는 게 지금 한수원의 입장이고, 정부가 그걸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묻겠다라는 그 공론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핵발전소를 사용하는 모든 다른 전 세계의 나라들이 그럼 도대체 이런 고준위 핵폐기물이 다 나올 건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까? 이게 이제 일반론적인 원칙인데요. 자, 핵발전소 부지 안에 이제 핵발전소가 있고 그 부지 안에 임시로 지금 습식이라든가 건식으로 다 임시 저장 시설입니다. 왜 임시냐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영구적으로 처분할 처분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시로 저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 제대로 처분을 하려면은 핵발전소 부지 안에 말고 제3의 어떤 지역에 안전한 곳에 처분장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옮겨놓는 겁니다. 그럼 중간 저장 시설은 뭐냐면 영구 저장 시설을 그 부지를 선정하기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짓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계속 임시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영구 저장 시설로 가기 전에 임시로 중간 저장을 하는 것이 중간 저장이지 이게 단계가 아닙니다. 근데 영구 처분장의 부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10만 년을 보관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를 지금으로 되돌려서 10만 년은 구석기 시대 정도 되거든요, 지금.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10만 년이라는 게 사실은 이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나라가 생각보다 적어요, 사실은. 31개 국가로 되어 있는데 한 35개국 정도라고 요즘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데 핵발전소를 사용하는 나라가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아무런 지금 중간 저장 시설이라든가 영구 처분장에 대한 계획 없이 발전소 안에다 임시로 그냥 무조건 저장해 놓고 있고 이런 나라가 9개 정도의 나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대만, 멕시코, 브라질, 슬로베니아, 이란, 파키스탄, 한국 이렇게 되죠. 중간 저장 시설을 운영한다는 거는 어쨌든 최종 처분장을 만들 의사가 있거나 아니면 최종 처분장을 안 가는 대신에 이거를 핵연료봉을 다시 재처리해서 또 쓰는 어떤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오늘은 그 부분을 생략하겠지만 어쨌든 운영하는 나라가 22개 정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처분장을 하겠다고 하는 8개의 나라 중에 핀란드 정도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스웨덴이 부지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 중에 지금 정지 상태예요. 핀란드에서만 유일하게 이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옹칼로라고 부르는데 이 옹칼로라는 뜻이 그 핀란드 말로 은둔자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폐기물을 정말 인간과 완전히 격리시켜서 10만 년 동안 지하 500m 이상의 땅굴을 파서 거기에 그냥 숨겨놓는 거죠.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근데 이제 핀란드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부분이 저는 이렇게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까 관련한 그 재검토위원회라는 공론화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 1년의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데 핀란드는 공론화를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78년도에 핵발전소가 최초로 가동을 할 때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핵발전소가 상업 운영을 시작한 게 고리 1호기가 78년도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핵 폐기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85년 정도, 80년대 중반 정도에서 시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핀란드는 핵발전소가 가동함과 동시에 여기서 나오는 핵 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공론화를 30년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안전하고
10만 년 동안 안전해야 되고 10만 년 뒤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도 안전한 장소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30년 이상의 사람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홍보하고 알리고, 그래서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다 같이 고민하는 거죠. 인간이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핵발전소를 1956년에 처음 미국에서 가동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기술적 낙관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핵발전소를 돌리는데 핵폐기물과 관련한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술이 없었는데, 아마도 10년, 20년, 30년 뒤에는 분명히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걸 처리한 방법이 생길 거야 라고 낙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2020년이 된 지금도 인류는 어디도 이거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단지 지하 500m 안전한 땅을 찾아서 그냥 보관만 하는 게 유일한 지금 해결책입니다. 열린 수도꼭지 인정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핵발전소가 가동하는 동안은 우리가 처분장이 있든 없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든 없든 간에 계속 핵폐기물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집을 비워두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집이 물바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자, 양동이로 막 물을 퍼내고 있을까요? 수도꼭지를 잠그죠. 이 열린 수도꼭지 이런 거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핵폐기물이 계속 쌓여서 저장할 데가 없어서 막 지금 포화 상태가 쓰레기통이 막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 일단은 핵발전소를 멈춰야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거죠. 일단 멈춰놓고 이 핵폐기물 어떻게 할지 답을 찾고 이걸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울산 북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핵발전소를 만들 때 이런 그 핵폐기물이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장 시설이 어느 몇 년도 정도 되면 포화될 거라는 예상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의 정부 예상은 2024년, 24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포화 연도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데 조밀 저장을 도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수조를 다른 처분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를 더 가깝게 더 조밀조밀하게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 조밀 저장이 포화되는 시점을 계속 늦추는 겁니다. 자, 월성은 왜 계속 19년이냐면요, 계속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미 작년에 포화가 됐어야 되는데 가동한 시기보다 멈춘 시기가 계속 많아지니까 이게 뭘 안 해서 이게 19년이 계속 똑같은 게 아니라 지금 이제 2020년, 2021년이 계속 얘기하는데 사고가 계속 나니까 이걸 가동을 안 하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월성만 따로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기존의 월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에가 그 저장시설의 용량이고요. 밑에가 이제 지금 그 폐기물들의 양인데 거의 다 포화 상태죠. 건식 저장시설 같은 경우는 33만 다발을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미 작년 같은 경우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 31만 3천 다발 정도가 이미 다 포화 정도니까. 그래서 이 월성이 지금 제일 심각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임시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수조가 포화가 되니까 이 수조에 있는 것을 꺼내서 캐니스터라고 하는 아까 그 원통형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지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지가 많이 필요하죠.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 그 저장하고 있는 용량은 16만 2천 다발 정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 포화가 되니까 1단계로 넥스터를 7동을 건설했어요. 부지가 얼마 안 필요하죠. 캐니스터의 한 3분의 1 정도면은 사실은 그보다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포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맥스터 이 자리에다가 다시 7동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7동을 지으면은 최소한 2028년도까지는 앞으로 한 8년 정도는 월성 1호부터 4호까지를 더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최초의 공론화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을 했고 이 핵폐기물과 관련한 어떤 그 관리 계획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너무 엉터리 계획이 나와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탈핵운동 진영에서 저거 다 폐기하고 다시 해라
라고 요구를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검토위원회를 저희가 이제 지켜보니까 완전히 한마디로 엉터리 재검토위원회, 졸속 재검토위원회, 깜깜이 재검토위원회. 혹시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핵폐기물과 관련한 아주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이 재검토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해서 시민참여단이라는 것을 전국에 500명을 모집을 했어요. 500명 중에 울산이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6명이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 재작년에 신고리 오리코기도 공론화위원회가 있었는데, 신고리 오리코기는 이름이 신고리인데 사실은 울산시 서생면에 들어가 있어요. 행정구역사무소는 울산 안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는데, 그 신고리 오리코기 공론화를 할 때도 전국에 470몇 명의 시민참여단이 그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울산에 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전국 공론화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구 처분장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공론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월성 핵폐기장이 지금 이제 포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넥스터를 추가로 짓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경주에서만 공론화를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위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핵폐기물 관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전문가 공론화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특히 해당 지역에 이런 직접적인 그 피해자 지역, 소재지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참여라든가 의견을 묻지 않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론화는 처음부터 1년을 기한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1년이 되면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월성의 핵발전소 그 넥스터 짓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경주 지역의 실행 기구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옆에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재검토위원회는 포화가 임박한 핵발전소 상황을 고려해서, 즉 월성 핵발전소를 멈추면 안 되니까 그걸 계속 가동을 하려면은 핵발전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이것이 아니라 그 핵발전소가 소재에 있는 기초지자체, 즉 경주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권한을 주는 거죠. 자, 경주에도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주시에 이 월성 핵발전소가 있고 여기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은 사실은 이게 심각한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데, 문제는 이걸 결정하는 권한이 경주시에 있어요. 이 황분희 씨라는 분은 그 월성 핵발전소가 경주시 양남면이라는 시골에 있어요. 경주 핵발전소 1km 반경 안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가족들의 건강과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사시다가 그 시골로 내려갔는데 하필이면 그 핵발전소 근처로 가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그 뒤에 이 천막이 보이시죠? 거기서 농성을 하시면서 이 넥스트 추가건설 반대, 그리고 이 핵발전소 인근 5km 이내에 이렇게 최인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권 먼저 해결해라. 이주도 시켜주고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해결해주고 상권 다 주었거든요. 계속 싸우고 있는 분입니다. 경주 시민인데 반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부가 얼마나 그 말장난을 하고 있냐면, 그때 당시에 법의 문구가 사용 후 해결료, 지금 문제가 되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관련된 시설은 이 경주처럼 중저준위 핵폐기장이 있는 지역에는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그럼 왜 지금 그 넥스터 같은 걸 짓냐고 했더니 그건 관련 시설이 아니라 관계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말장난을 하면서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짓고 있는 거는 영구 처분장이라든가 중간시설이 아니라 임시로 짓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이 아니다, 이러면서 또 계속 짓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정부가 정말 너무 이거 우롱하는 짓이죠. 스스로 법을 위반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 여기서 왜 울산 북부에서 주민투표가 이루어지는가를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 울산은 월성 핵발전소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성핵발전소의 행정구역성 소재지는 경주시 양남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시에서 아까 실행기구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실제로 경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핵발전소로부터 20km 이상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울산 북부는 가까운 지역은 7km. 그리고 20km 반경 안에 울산 북부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사성 비상 계획 구역이라고 하는 그 30km 이내를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울산시 전체가 다 들어가는 구조인 거죠. 근데 행정구역이 핵발전소가 여기 있는 우리 소재지 행정구역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울산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표현을 할 수가 없고 이 모든 과정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울산 주변에 24개 중에 16개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좀 멀리까지 보면요. 그러면은 그 핵발전소 안에 쌓여있는 핵폐기물이 전국의 핵폐기물이 약 95%에서 한 97% 정도인데 사실 울산을 기준으로 보면은 울산 주변에 핵발전소와 핵폐기물이 다 쌓여있는 거죠. 어떻게 울산이 당사자가 아닙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울산 시민들이 산자부에다 그래서 울산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산자부에서는 방금 말한 행정구역에 그 핵발전소가 있는 소재지의 주민들의 의견만 묻는다는 법을 근거로 해서 울산 시민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울산 북부의 주민투표는 정부가 주도하는 주민투표가 아니고요. 100% 민간 주도 주민투표입니다. 근데 왜 북구만 하냐면요. 이거 100% 민간 주도를 하다 보니까 북구에서만 주민투표를 하는데 비용으로 따지면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저희만 인건비 다 빼고 자원활동을 해도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고 실제로 이 주민투표를 성사시키는데 약 2,000명 정도의 움직이는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울산 시민 전체 의견을 묻는 게 맞지만은 월성 핵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북구 주민들을 상징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하게 됐고요. 사전투표를 진행을 합니다. 투표소가 278개입니다. 278개의 투표 준비를 다 하고 제가 왔거든요. 그리고 6월 1일하고 2일날 온라인 투표를 하는데 온라인 투표를 하려면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일일이 다 받았어요.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 다음에 울산 북구 거주민이어야 하기 때문에 주소까지 다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사람이 42,241명입니다. 어제 딱 저희가 업체한테 넘겼거든요. 그걸 받아와서 컴퓨터로 이걸 다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42,241명의 그 이제 온라인 투표를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의 명부를 확보해서 6월 1일하고 2일날 이틀에 걸쳐서 저희가 문자를 보내서 찬반 의사를 이제 다시 회신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본투표를 6월 5일하고 6일날 하는데 울산 북부 지역에 저희가 34개의 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간 주도로 하다 보니까 관으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직선거를 할 때는 국가가 유권자 명부를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온라인 투표 같은 방식을 하는 이유가 말하자면 만 18세 이상의 북구 주민의 명부를 직접 본인의 동의하에 다 받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투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개소의 투표소를 설치하는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몽골 텐트 있잖아요. 다 임대를 해서 저희가 34개의 투표소를 설치를 하게 되고 이 그 두 번의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이제 직접 와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울산 북구 주민이 약 22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가 그 만 18세 이상의 투표권을 가진 시민을 확인해 보니까 7만 5천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7만 5천 명 중에 저희가 거리에서 직접 다니면서 그리고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서 본인의 서명 동의를 받은 사람이 4만 2천 명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고요. 여기까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울산 북구의 주민투표의 의미는 울산 이런 주민투표를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탈핵운동의 역사에서 부안의 핵폐기장이 만들어지려고 할 때, 삼척과 영덕의 핵발전소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 부산의 그 기장에서 바닷물을 고리 핵발전소 근처에 있는 기장에서 바닷물을 담수,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서 시민한테 식수로 공급하겠다고 한 게 이제 기장 해수 담수화 시설 문제였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5번의 주민투표 중에서 삼척을 제외하고는 다 100% 순수 민간 주도의 주민투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건 시민들이 직접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의 장이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특히나 이렇게 이제 그 핵발전소처럼 이런 국가 에너지 정책과 같은 이런 문제는 지자체 장의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정책에 입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는 이렇게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하고 시민들의 그 주권의식이 높아져 있는 이 3, 40년이 지난 이게 40년 전에 그 사실 독소조항인 거죠. 구시대적인. 근데 여전히 그런 독소조항 때문에 해당 지역의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딸랑 전국의 500명 중에 뭐 7명의 의견으로 이게 공론화의 이름으로 진행된다는 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히 울산처럼 피해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울산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게 예상이 되는데도 행정구역상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배제가 됐던 그리고 이런 형식적인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어떤 실질적인 정책 참여의 사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핵발전소는 멈춰도 핵폐기물이 남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 울산 지역처럼 핵폐기물이나 핵발전소 문제가 너무 심각한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문제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탈핵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핵발전소부터 멀리 있는 지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선언하는 순간 이미 탈핵이 된 거로 좀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의 탈핵의 핵심은 뭐냐면 신규 핵발전소는 이제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 3년 전에 있었던 그 신고리 5, 6호기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신규 핵발전소는 짓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탈핵의 전제 조건 하나였고요. 두 번째로는 핵발전소를 지을 때 설계 수명을 연장해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40년짜리를 지어놓고 아깝잖아요. 10년 연장, 고장나도 또 연장. 이런 식으로 계속 위험을 안고 이걸 가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핵에서는 의미는 뭐냐면 60년짜리 짓기로 했으면 60년 딱 가동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나라가 탈핵이 되냐면요. 신고리 오륙호기 지금 이제 짓고 있거든요. 뚝 닦아서. 그러면 60년 동안 이제 가동하는 거라면 2080년이 좀 돼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핵발전소가 다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탈핵은 핵발전소는 더 이상 짓지 않지만은 이 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다.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핵을 위한 한산인의 활동. 이건 사실은 제가 답을 내릴 수는 없고 우리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먼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울산 북부 주민투표 성사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